자, 오늘의 얘기는 뻔하죠? 야, 잠깐만. 이거 좀 그래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깜짝 놀랐어. 제가 여기서 이거 떨어질, 요나라고 요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살살 내려, 살살. 뭐 여기가 생각나게 내리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 80포인트인가? 뭐 가던데, 이날. 제가 그날 바빠갖고 슬쩍슬쩍 봤는데 뭐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녹화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이너스 뭐 80 뭐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뭐 물어보고,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와, 나 살벌하게 빠지던데. 그리고 살벌하게 빠질 때 또 물어보더라고, 누가. 진짜입니다, 진짜. 방송이 끝날 때쯤 해서 한 4시쯤 되니까 앞에서 같이 녹화하고 있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샀냐고. 맨날 물어봐. 이렇게 빠지면 샀냐, 이 사람이. 야, 여기서 사긴 뭘 사겠어. 지금 떨고 있는데. 지금 다 녹화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이런데 지금 살벌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샀냐고 물어봐서 제가 당연히 살 리도 없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텨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알려드렸습니다. 만인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모 게임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고스톱 같은 겁니다. 카드 게임이에요. 고스톱 같은 걸로 자, 패가 펼쳐지는데 한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 분은 조금 약간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요 기도를 안 하고 쳐다보고 있죠. 무슨 카드가 나오는지. 한 분은 자세 보이시죠? 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가 뭐가 떨어졌다 해서 승패가 갈리는 이 순간. 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보자마자, 전 이거 보자마자 누가 이겼는지 바로 알았어요. 바로. 물론 당연히 승리의 여신은 좀 열심히 해야죠. 승리했죠, 승리. 바로 승리. 이 자세가 됐다. 이 프로게이머로서의 자세가 된 거죠. 정말 이 게임은 우리 주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은 많은 게이머들이 항상 그 게임에 임할 때 다음 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이죠. 경기 장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서로 누가 이게 더 강한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손을 너무 낮게 들다 보니까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낮게 들면 안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 조금 더 간절하게 손 높이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최신 영상들 보면은 손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좀 더 간절해야 되는 거죠. 간절해야. 농담 아니에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이게 진실입니다. 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다 유명한 게이머들이세요. 손이 점점 올라. 요즘에는 저 손 메타를 조금 넘는 자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제 전문용어로 도계자라 그러죠. 거의 이렇게 완전히 한 다음에 자, 이 정도가 돼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했겠어. 당연히 BMP 전략으로 떨고 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한 끝에 지난 금요일날 간신히 한 1% 올렸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잠깐 살펴보면은, 물론 형들과 나는 이미 어깨를 걸었기 때문에, 자, 우리 개미들은 이 하락장에서 1조 원을 샀습니다. 우리는 빠지면 사는 거야. 근데 대단하다. 형들은 어떻게 빠지면 사지? 이게 신문에 나온 등락 3% 이상 빠진다면 모은 건데, 개인입니다. 개인은 빠지면 사. 1조. 좀 빠지면 1조. 이거 기다리는 거죠, 거의. 빠지길 기다렸다가 빠지면은 순매수가 1조에 들어가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물론 요즘에 신문을 보면 가끔 곧버스, 인버스 거꾸로 탄 거, 2배 탄 거에 왕개미들이 웃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거꾸로 탄 게 아니라 했지. 그러니까 자기는 주식은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거 사놓고 곧버스를 때려갖고 해지해갖고 내려갈 때 조금 손실을 덜 보는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판단인데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지만 이런 거 했던 분이 있고, 물론 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좀 살벌하긴 한데 코로나가 다 아시지만 324명 금요일까지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긴 하지만은 조금 양상을 보면은 각도가 여기서 이게 되고 있거든요. 따끈따끈 오늘자는 397명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요랬다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요게 전문용어로 대박형, 원형 바닥형 그러죠. 이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전부 다 떨고 있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나라별로 몇 개를 봤어요. 프랑스. 얘네는 얘네는 여기가 지금 4천이죠. 4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8천까지 간 적이 있었네. 프랑스가 이렇게 되고 있고, 스페인 얘는 6천이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추세인가? 물론 저런 모습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인도는 무려 69,000, 7만입니다. 하루에.
야,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큰일 났는데, 왜냐면은 지금 누적 확진자가 300만에 하루에 7만 명씩 늘어나는데, 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검사를 여기까지밖에 못해서 여기라는 말이 있어요. 인도가 원래 그렇죠. 검사를 여기까지밖에 못해서 7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도가 이미 글로벌 1등인데 데일리 확진자는 이미 1등이고 누적 확진자도 곧 1등을 향해서 갈 것 같아요. 미국이 한 600만 되고 인도가 300만 넘었는데 이거 역전하는 건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쭉 보지만은 얘네는 지금 랜덤 검사를 했더니 항체를 가진 사람이 23% 29%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항체가 있다는 거죠. 야,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뉴델리입니다. 뉴델리 조그만 시골도 아니고 대충 찍어서 했더니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이미 한번 걸렸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대단한 나라야. 대충 걸려도 감기처럼 넘기는 거죠. 춤 한 번 추고 넘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야, 이미 공식 확진자가 뉴델리에 16만인데 대충 요 항체로 봤을 때 36배, 16 곱하기 36. 대충 뉴델리만 500만으로 미국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뭐 글로벌 1등은 뭐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쭉 더해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랬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각도가 이래요. 야, 이거. 야, 각도가 이러기 때문에 누적입니다. 빨간색이 누적이고 뒤에 있는 게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요런 각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 뭐 세컨드 웨이브라기보다는 아직 첫 번째 웨이브가 안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피로 돌아오면은 일단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게 2단계가 시작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확산 지속되는 3단계를 검토하겠다라는 게 금요일날 뉴스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일주일, 만약 요번 일주일 내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요렇게 올라가는 게 요런 모습이 안 보여지면 3단계로 격상하겠다. 일단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왜 안 되냐면 이런 게 안 돼요. 사실상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스톱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3월과 4월이 3단계였는데 이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교회, 뭐 장례식장, 결혼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하여튼 10명 이상이 모이는 데는 다 금지입니다. 근데 10명이 안 모이는 데가 어딨어. 무슨 가게라 그러면 10명은 무조건 모이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뭐 이런 거죠. 스포츠 행사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공공기관은 전원 재택근무에다가 웬만한 회사들도 재택근무할 거예요. 학교 유치원 당연히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2차만으로도 좀 많이 문 닫았죠. 예를 들면 이런데 참 가슴이 아픈데, PC방과 노래방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위험 시설입니다. 노래방은 이해를 하겠어. 입을 대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근데 PC방이 왜 고위험 시설이지? 이건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PC방이 고위험 시설이에요. 그래서 PC방은 2단계만 돼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PC방이 정말 가슴 아픈 곳인데, 노래방과 PC방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전국에 노래방이 3만 개인데 신촌 제일 잘 나가는 데잖아요. 매물이 20개가 늘고, 지금 웬만한 노래방이나 PC방들은 전부 다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것과, 고위험 시설에 콜라텍 뭐 이런 거 몸 비비면서 춤추는데, 헌팅 포차 뭐 이런 데 이해가 되는데, 단람주점, 대형 학원, PC방.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럼 주식이 빠진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날 뉴욕 주가까지 일제히 꺾였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FOMC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꽤나 어려울 것 같다, 고용회복세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쭉 S&P 나스닥이 빠져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전 세계가 어렵냐? 그 전 세계는 호황입니다. 호황이란 말이 이상하긴 한데, S&P 500과 나스닥은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사흘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동방경신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P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당연히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혀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 나스닥은 뭐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금값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지금 2,000불 잠깐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거의 2,000불까지 와 있는 최고가 수준이고. 자, 그러면은 뭐가 쟤들을 그렇게 끌어올렸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맨날 얘기하는데, 이 주식은 맨날 미쳐서 맨날 등장하는 거지. 그만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야, 얘는 어떻게 2,000불 갔냐? 아니, 이게 1,000불 갔다고 진짜 미쳤다, 1,500불 갔다고 미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며칠 안 걸렸어요. 1,500불에서 2,000불 가는데 진짜 며칠 안 걸렸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보면서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1,500불 갔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8월이에요 8월 중순. 거의 지난주급인데 한 열흘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1,500불이었거든요 2,000불 왔어요.
이게 30%가 올랐어요. 거의 열흘도 안 걸렸잖아요. 열흘. 여기가 8월 1일이에요. 8월 중순이잖아. 여기가. 여기서 30%가 뛰었어요. 이 큰 주식이. 2,000불 됐어요. 1,000불 넘다고 와 대단하다고 얘기한 게 우리가 거의 7월입니다. 7월에서 지금 8월 중순이면은 2배 뛰는데 이거 한 달 조금 더 걸렸어요. 100%잖아요. 여기서 이게 100%. 100% 오르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와, 이제 천슬라 하고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천슬라는 시대에 지나가는 흐름을 잘 모르는 거죠. 요즘에는 천슬라가 아니라 그 2천슬라입니다. 2천슬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이게 물론 이게 있죠. 9월 22일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9월 22일날 이제 배터리 데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지금 테슬라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었다. 이건 옛날에 넘었습니다. 옛날에 18일이면은 이거 이미 옛날이고 이게 1,800불 때 넘었거든요. 지금 2,000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 훨씬 넘었죠. 이미 삼성전자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식을 넘었고 지금 세계 모든 기업 글로벌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1년에 자동차 한 50만 대도 안 만드는 테슬라가 지금 10위권에 들어왔어요. 물론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비하면 택도 없지만 페이스북의 절반 이상을 따라왔는데 자 이렇게 미친 주식이 하나 더 있죠. 다 아시겠지만 애플은 한술 더 떴어요.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 개별 기업이 국영 기업 빼고요. 시총이 2조 달러 우리가 또 2,400조 원을 돌파한 게 글로벌 역사 최초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일단 애플이 올라간 각도를 보면은 아니 코로나인데 얘네도 370불 한 게 8월 1일이에요. 지금 8월 한 20일 됐잖아요. 3주 만에 497불로 갔어. 이게 100불이 올랐거든요. 그럼 뭐야 한 달 만에 거의 30%가 올랐어. 이게 한 달에 올랐어요. 한 달에. 야 삼성전자도 이렇게 안 오르던데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던데 6만원 벨트 한번 한 다음에 내려서 쫙이 뭐 5만 5천 원이네 5만 4천 원이네 뭐 이러고 있던데 얘는 애플은 쉬지도 않아. 여기 3주 전에 370불 하던 게 3주 만에 30%가 올랐어요. 이게 상한가잖아. 상한가. 저 세계에서 제일 큰 주식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만 올랐냐 물론 다 올랐기 때문에 5대 기술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전에 12%였거든요. S&P 500 전체로 보면은 올해 25%가 됐어요. 비중이 2배가 늘었어요. 이게 작년에 2019년에 우리가 어떤 뉴스를 봤었냐면은 이 뉴스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애플이 코스피보다 커졌다. 코스피가 굴욕이다. 이게 2019년 12월 뉴스예요. 9개월 전에 코스피가 굴욕이다라고 했던 게 애플 시총이 1,400조였어요. 지금 얼마라고요? 2,400조. 이게 반년 조금 더 만에 1,000조가 늘었어요. 반년 만에. 반년 만에 거의 코스피가 생겼어. 반년 만에 1,300조잖아요. 코스피 한 70%네. 코스피의 70% 많은 게 생긴 거예요. 애플로. 와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이게 약간 옛날 뉴스인데요. 8월 16일날 GDP로 따지면 애플이 세계 8위라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지금은 G7을 넘었어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 G7이라 그러면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애플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새로운 G7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뉴스에 느리면 G7을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G7을 보여드리면 1위 G7 미국, 중국 이건 연합이니까 일본, 독일, 인도 영국, 중국이 안 들어가죠. 중국이 안 들어가니까 애플입니다. 이탈리아를 넘었어요. 우리가 G7이라 그러면 이미 애플을 넣어야 됩니다. 애플을 안 넣으면은 이 최신 뉴스에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그 다음에 아마존. 아마존이 대한민국 전체 명목 GDP를 넘은 겁니다. 애플은 한참 전에 넘었고요. 그 러시아 대한민국이 빠까빠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뒤따라오던 아마존이 넘겼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곧 뒤집힐 것 같아요. 지금 각도로 보면은 야씨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치열한 14위, 15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되면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명목 GDP 물론 2019년 기준이니까 근데 올해는 뭐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넘겼죠. 스페인,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자, 구글이 네덜란드를 제쳤습니다. 20위까지가 여기고요. 여기 이제 컷 탈락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이미 우리나라를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뭐 마가라 그러죠. 이거 마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라 그러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다 합친다. 요 4개사를 마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G3라 그러면 처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3위가 일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3위는 마가입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합치면 더해봐요. 3.8, 5.4, 6.5잖아요. 일본보다 커요. 일본이 G3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나라는 그 마가국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마무지한 크기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3개, 4개로 안 되겠다. 우리가 흔히 빅7이라고 하는 7개를 더한다. 마가에다가 페이스북과 테슬라, 넷플릭스 이 3개까지 오, 테슬라가 G7까지 올라갔어요. 3개를 합치면은 1경원이에요. 이 3개를 합치면은 와, 뭐 일본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벌 거의 뭐 중국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1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뭐 엄청난 돈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옛날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인터넷 같은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야 우리나라 박스피 너무 지루해. 우리나라 코스피는 참 투자할 만하지 못한 것 같아. 박스피가 10년 20년 가는 게 어딨어. 그런 어떤 뉴스나 글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몇 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인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박스피가 아니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하스피죠. 하스피. 이 나라는 20년간 뭐 이러다 여기 있어요. 20년 장기 투자하면 골로 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만이었어요. 만. 지금 마이너스 30%요. 20년 장기 투자가 재수없어서 여기서 투자했으면은 12,500이 절반 났어요. 마이너스 50이에요. 스페인만 이러냐? 자, 이게 처음 잘 기억하세요. 스페인이고요. 스페인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를 보자. 자, 프랑스. 어우, 자, 세계에 뭐 엄청나죠. 뭐 빅5에 들어갈 정도의 강국이 우리 프랑스의 까끄. 2000년이 6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20년 장기 투자 끝에 수익률이 0%. 이게 재수없으면 여기요. 마음 상할 날만 많이 있고 마음 편할 때가 여기하고 요거 두 번 있어요. 게다가 여기요. 이게 까끄입니다. 까끄. 프랑스 대표지수. 자 그러면 영국. 프랑스보다 조금 잘 나가는 영국. 영국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제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좀 영국에 대해서는 조금 후하게 쳐졌어요. 그래도 여기로. 만약에 코로나 때로 치면은 여기에요. 여기도 20년 장기 투자하면은 만만 상했어요. 만만. 뭐야, 이게. 최근에 좀 좋을만 하다가 코로나로 내가기 때문에. 자, 영국도 이렇고요. 자, 그러면 다 그렇냐?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닥스. 전차 군단 7,500에서 13,000 갔으니까 거의 70% 올랐죠. 가장 많이 오른 데는 어디냐? 아니 뭐 당연하죠. 나라의 국력 순으로 보면 됩니다. 1등, 2등, 3등에 다 해먹었어요. 일본은 빼고요. 일본은 빼고요. S&P 미국은 여기 기준으로는 6배고요. 여기 기준으로는 2.2배 돼요. 여기 한 2, 3년만 빨리 했으면 6배도 더 날 수 있었어요. S&P는 이렇고 야 그러면 세계적인 강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땠냐? 야 대단하다. 역시 한국이야. 역시 꼬레아죠. 꼬레아는 이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꼬레아는 자 뭐 이런 데로 치면은 뭐 엄청났고요. 자 2000년도 이후로 쳐도 2배입니다. 2배. 꼬레아 2.3배인 거죠. 우리가 해낸 거예요. 각도 봐요. 각도. 이게 그 꼬레아의 유사인 거죠. 자꾸 어디 가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투자할 만한 것 같지 않아. 뭐 외국 물론 미국은 빼고요. 미국은 키왕짱이고 미국 빼고 우리나라 뭐 어쩌고 주가지수가 어쩌고 엄청난 거예요. 다시 보니 선녀인 거야 이거. 이거 선녀지야. 이 정도면 따블 났어. 따블. 그 어디에 샀어도 웬만하면 벌었어요. 웬만하면 진짜. 못 버는 형님도 있죠. 여기는 못 벌었는데요. 야 이건 어쩔 수 없지. 야 저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좀 기다려요.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갈 테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는 여기 어디 다 벌었어요. 최근 20년간 어디에 샀어도 지금 웬만하면 번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나는 왜 못 벌었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코스피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당연하게 저기 2000년부터 저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2000년에 통신혁명이 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통신혁명인데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글로벌화가 돼. 2010년에 그게 더 강화돼요. 뭘로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혁명.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나라 안에서 옛날에 얘기했죠. 나라 안에서 싸워서 여기서 1등하는 애가 다 먹었거든요. 각자의 나라에서. 이젠 그렇게 안 싸워요. 이렇게 싸우죠. 전세가 같이 싸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라면은 2000년 이전 통신이 저렇게 발달이 안 될 거라면은 그때는 로컬 기업들이 차지했을 영역들을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마소 다 가졌어요. 전 세계를 빨대고 봤어. 아니 이게 얘네들이 왜 그렇게 커졌을까? 이게 어떻게 2조 달러를 넘고 얘네를 합친 게 G3 안에 들어가고 왜 마가가 그렇게 커지고 심지어 일본보다 크잖아 이거 지금 합계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뛴 거니까.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은 비즈니스를 한 거기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을 가진 미국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 자 그러면은 얘들이 뭐를 차지했냐? 당연하죠. 이건 너무 뻔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자 아마존 세계 유통시장 이미 장악했죠. 미국만 장악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벌써 2017년도 얘기예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점유율이 몇 %라고요? 90%. 사실상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서는 웬만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이미 아마존과 싸우면 안 돼. 옛날 얘기. 아마존 사용률이 90%를 높았다. 그나마 낮은 국가가 브라질인데 거의 50%예요. 호주가 40%. 중국은 예외죠. 중국은 문을 닫았으니까. 2004년인가에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했기 때문에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 코스피가. 어떻게 그랬을까? 한국은 일단 아마존만 보면 없죠. 아직도 없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현상인데 한국은 아마존이 없어요. 일본도 넘어갔어요. 중국은 문을 닫았으니까 안 되고. 전 세계 G10 중에서 아마존이 안 들어온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옛날 벌써 2015년부터 막 들어온다 상륙이 2017년에 임박했다 뭐 맨날 그런데 안 들어와요.
그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당연하게 우리나라는 들어와 봐야 경쟁이 너무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뭐 딴 나라라고 경쟁이 안 셌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되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이 영어로 문을 오픈하면은 왔다 하면서 누르지도 않죠. 그게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 자랑스러운 그 배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배송은 또 기가 막혀요. 이 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하여튼 좁아 터졌는데 승질은 급해갖고 뭐 하나 시켜갖고 오늘 밤에 시켰는데 내일 아침에 안 갖다 두면 전화로 승질을 내요. 야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오늘 저녁에 시켜놓고 내일 아침에 안 가져오면은 승질을 내. 뭐 문을 두들지 말고 앞에다 두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당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와더라도 아마존이 그 배송으로 뭔가 경쟁을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아마존이라고 오늘 저녁에 배송을 했는데 오늘 저녁 12시까지 갖다 주진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승질을 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럼 만약에 아마존이 안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이 생겼죠. 네이버가 요새 올라가는 게 뭐 이커머스 때문이잖아요. 얘네들이 아마존이 들어와서 만약에 아마존이 우리나라 90% 차지했으면 이거 없고 이거 여기겠죠. 대충 여기겠지. 대충 여기. 그럼 이만큼의 코스피가 사실 없는 거죠. 대충 없는 거죠. 아마존 하나로 치면은. 야, 그럼 아까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에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드릴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전 국민의 메신저 카톡이 있었죠.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페이스북이 유럽처럼 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했다. 그럼 이거 없죠. 뭐 없죠. 페이스북이 1등이고 뭐 카카오가 2등이고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대충 뭐 이러고 있겠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이만큼이 빠지겠죠. 네이버에서 이만큼 빠지고 카카오에서 이만큼 빠지면 애들이 등치가 작으면 상관없는데 그 두 회사 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에 드는 회사들이잖아요. 10위권에 드는 회사 두 개가 날아간다고 치면은 코스피도 옆으로 겼을 확률이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또 하필 또 애플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당당하게 당연히 1등입니다. 57%. LG가 2등일 줄 알았는데 그 지난 3분기에 역전이 됐어요. 자, LG 화이팅이고요. 애플이 2등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것도 반대죠. 당연히 애플이 위고 삼성이 이렇게 되고 하겠죠. 프리미엄 제품이 위에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이것도 뒤집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행스러운지 안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G10, 12? 한 12개 정도 꼽았을 때 얘네들이 가장 못 들어오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들어오긴 들어왔죠. 한 28%. 아마존은 우리는 아마존을 보통 슈카월드를 통해서 듣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아마존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마존의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영역을 구축하고 이제 아마존 월드를 만든다 그랬는데 모두의 머리 위에 이게 떠 있어요. 아 그런가? 처음 듣는 얘기다. 정말 신기하다. 슈카는 어떻게 저런 걸 알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만 물음표인 거예요.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거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물음표죠. 아, 야, 아마존 프라임이 좋은겨? 뭐 이런, 아마존이 월드요? 아마존이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팔리는 거죠. 당연히 옆 나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물론 우리나라 잘 나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1등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는 요 두 개가 압도적이에요. 왓츠앱까지 해서. 세 개 치면 딴 게 없어요. 딴 게 10% 미만일걸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물론 마소가 차지하는 영역이나 유튜브가 차지하는 영역.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 검색은 네이버죠.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나 마소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잠식을 당했죠. 하지만 위에서는 많이 어떻게 보면은 로컬 기업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도 2000년에 우리가 IT 버블을 맞았지만 닷컴 기업들이 이때 큰 기업들이 커준 거죠.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커준 거고 뒤에 얘기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미국의 엄청난 기업들 말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자, 코레아는 앞으로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게 뭐 삼바라는 운동, 셀트리온이라는 운동, 뭐 뭐라는 운동, 뭐 시젠이라는 운동, 뭐라는 운동 하면서 이게 이렇게 등치를 불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천에 있던 게 2000년에 성공을 했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저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 코레아인데, 자,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의 역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2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안타까움도 있고 정말 잘한 것도 있고. 자, 정말 잘한 거는 우리가 2000년대 통신혁명 일어날 때 정말 잘 따라갔어요. SK텔레콤이 있죠. 물론 SK텔레콤이 네이트를 포함해서 네이트원 메신저 같은 게 날아가면서 정말 아쉬운 역사도 있지만 정말 잘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액 2위까지 올라갔죠. 쭉 따라오고 물론 여기 뭐 통신과 금융 왔다 갔다 한 시기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IT 기업들이 등장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지금의 마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차지하는 영역을 한 기업들이 있긴 있었는데 조금 늦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차지했냐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조업체들이 차지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중국이었거든.
우리나라 이때 호황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도 박스핏이 있었어요. 더 옆으로 1000에서 2000 못 가고 옆으로 길 수 있었는데 이때 중국이 빠바바박 크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호황기가 와요. 2007에서 2015년까지 거의 10년 호황이에요. 10년 호황. 이때 우리나라 제조업체 주가들 다 엄청 좋았어요. 물론 여기에 리만 맞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현대차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등등등등 제조업체들의 어떤 호황기가 왔는데 요게 딱 끝나고 이제 중국의 어떤 굴기가,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한국전력 아저씨들은 뜬금없이 잘 등장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잘 등장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도체 시대가 왔죠. 그리고 사실은 요 중간에 IT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했다 아까 마가들이 찾았던 기업들이 한 번 정도 튀어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못 튀어나와주고 있다가 2020년 때 드디어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들이 성장을 해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드디어 바이오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삼바가 드디어 하이닉스를 제치고 하이닉스가 3년 만에 2등을 뺏겼습니다. 이번 장에서. 자, 그게 이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랐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까 쭉 봤지만 3년 넘게 2등을 하고 있던 SK 하이닉스가 뒤로 물러났는데, 하이닉스가 뒤로 물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 시총이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반대죠. 삼바 시총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코스피가 저렇게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저 미국에 있던 어떤 대기업들의 물론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로컬한 기업들이 성장해준 것과 바이오 쪽에서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바이오 쪽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고 있죠.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바이오가 어디 여기다 시가총액 2위에 대해. 미국은 2010년도 이후에 변함없습니다. 애플은 그냥 1등이고요. 이때는 물론 제조업체였지만 2010년 이후에 애플 1등,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치열하게 2등 싸움 하는 거지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바이오가 빅7은커녕 10위에도 못 들어올걸요. 물론 뭐 큰 기업들은 마치 워낙 등치가 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힘을 주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말고 또 다른 기업들이 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위치에 하나씩 대응하는 기업들이 왔으면은 코스피도 뭐 3,000원이 될 수 있었지만 뭐 우리는 뭐 이걸로 3,000원 가지 뭐. 그래 가자. 좋다.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하고 싸우는 거 뭐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뭐 이걸로 3,000원 가면 됩니다. 자 화이팅이고요. 뭐 저는 별로 없지만 뭐 하여튼 이걸로라도 3,000원을 가면은 뭐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뛰어들던가. 우리도 유튜브 비슷한 걸로 뭐 넷플릭스하고 좀 싸우고, 뭐 페이스북은 카카오 있다고 치고, 뭐 아마존은 뭐 네이버 쿠팡 있다고 치고. 맞소는 힘들어 보이는데. 맞소는 소프트웨어하고 클라우드인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재미를 본 역사가 50년 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맞소는 힘들어 보이고, 구글, 유튜브는 딴 걸로 대체하면은 제 수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슈카월드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글은 빼는 걸로 합시다. 뭐 유튜브대로 냅두는 걸로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제 존립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 주가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 수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딴 거 테슬라, 그래 우리나라 요즘 많이 하잖아. 현대자동차 있지. 자,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하고 싸우고요. 넷플릭스하고 싸울 누군가, 어디가 됐던 간에 누군가가 떠올라와서 넷플릭스하고 싸우면은 테슬라는 현대가 대체하고 넷플릭스는 누군가가 대체하면은, 자 우리도 3,000원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계획 요렇게 가면 돼요. 계획은 다 보여드렸어요. 우리의 갈 길은 앞에 자 뻔하게 보이는 거고요. 애플은 삼성 있죠. 삼성의 그 갤럭시로 합시다. 자 갤럭시로 퉁 치고 마소와 구글만 살려주고 나머진 다 밀어버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면은 3,000원을 아마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이렇게 승부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또 제가 자주 보는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나도 바이오로 갔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길래 너는 뭘 갔는데 하고 보니까 이런 거 같대요. 제가 처음 봤어요 이 주식. 죄송합니다. 나는 종목 되게 많이 보는데 처음 봤거든요. 액바라 그러더라고. 액바. 삼바는 봤는데 액바는 뭔데? 이걸 모르냐고. 이걸 뭔데? 5,000원이 62,900원. 10배죠? 이거 8월이잖아. 지금이 8월 23일인가? 23일 만에 10배 갔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형들은 이런 주식을 어떻게 알지? 저도 주식시장 꽤 열심히 보거든요? 뭐 맨날 9시에서 3시까지 보고 그러진 않지만 가끔 심심하면 보는데, 야, 이런 거 어떻게 찾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이거 언제 또 뭐 참여하고 이미 누웠고 폐잔병이 있고 승자가 있고 막 두두두두두 쏘고 난리 났던데. 아니, 이거 언제 참여해서 이미 자기들끼리 전투 끝났더라고. 이거 뭐야 했더니 이미 뭐 전투 끝났다고. 마지막에 파란바 안 보이냐고 지금 여기 있다 그러는데 조금 확대해봤어요. 마지막 날이 정말 스펙타클했다는, 정말 엄청난 울돌목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길래 도대체 무슨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다가 올라서 한 20 몇 퍼센트 거의 상한가 근처 갔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래서 결국에 하한가 패배로 끝났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일단 패배했지만은 졌지만 잘 싸웠다. 싸움을 했지만은 뭐 졌지만 잘 싸워서 한 방에 이렇게 가진 않고 이렇게 시간을 좀 걸어서 마이너스 29.95% 결국 갔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하는 회사인데 일단 궁금한 거는 엑세스 바이오, 그래 바이오 하는 줄 알았는데 뭐하는 회사 했더니 진단 키트주. 진단 키트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랭킹 한 3위권에 빛나는 시젠 있잖아. 시젠 아저씨들도 요즘에 조금 안 좋은데 이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조정이죠, 조정. 왜 시젠을 안 하고 왜 이걸 뭐 아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액바 사는 형들이 시젠을 몰라서 안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괜히 무시하는 거죠. 당연히 시젠 아시지만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당연히 위험하지 않은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유머 사이트에서 정말 나 웬만하면 이런 거 안 가져오는데 정말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거 빵 터였습니다. 빵 터였어요. 이게 아마 액바에 참여한 그런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주식의 어린이 주제에 액바의 손오던 행동을 반성합니다. 그랬는데 뭐 딴 건 필요 없고요. 자, 그냥 SK 하이닉스 살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빅텐에 단타 쳤던 행위도 반성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반성한다니까. 근데 그 다음 줄이 월급날이 2주 남았으니 다음에 100만 원을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날이 2주 남았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생기면 다시 해보겠다.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또 들었던 생각은 빅텐이라는 게 나왔길래 빅텐으로 단타를 쳤다. 빅텐이 뭔지 아십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빅텐은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캠핑이 대박났나? 캠핑주가 올랐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잖아. 이거 여러 명이 안 들어가니까 10명 이상 안 들어가니까 3단계 격상해도 상관이 없다. 캠핑장이 안 열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걸 여러 번 보다가 알았습니다. 빅텐이 아니라 빅텍. 빅텐. 자, 오타입니다. 오타. 한참 쳐다봤는데 난 빅텐이 옳은 줄 알고 저거 보고 정말 많이 검색해봤어요. 빅텍은 왜? 이건 뭐하는 회사인데? 이거 방산주죠. 이거 10거래일 만에 뭐 3배 떴다. 빅텍 방위산업체주. 옛날 6월달에 뛰고 그랬는데 이거 왜 뛰었냐? 그러면서 뭐 방위산업체 북한이 뭐라 하니까 뛰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 신문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야, 그러면 빅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뭐하는 회사냐면은 이런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업체인데 여기에다가 물건 납품하는 데거든요. 그럼 저 회사가 잘 되려면은 여기 주식들도 다 올라야 저 회사가 잘 되는 건데 저기는 안 올랐어요. 여기는 안 오르고 그 빅텍만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폭탄 돌리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여기 투자한 분들이 이거 안 오른 거 모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뛰어드는 그 즉시 퇴로가 없다. 퇴로가 없고 내가 물리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고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필사즉생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미 후퇴할 곳은 없는 거예요. 화이강의 다리가 끊어진 건 알지. 이거 안 가는 거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노래의 끝은 이건 다 알고 뛰어든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재밌는 글을 하나를 봤는데 이것도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이게 엑세스 바이오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시 반 넘은 다음에 찍은 건데요. 100만 주가 이 하한가에 쌓여 있는데 매도 물량이 100만 주죠. 질문이 이거였어요. 상한가나 하한가는 못 뚫나요? 저기 이런 질문 하시면서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이 정도 질문을 하시면서 이 전쟁터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진짜 검든 그 최고수들만 뛰어들어서 정말 육박전을 한 다음에 저기에 귀를 3개 이상 베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 그런 전쟁터거든요. 이거 뛰어들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못 뚫죠. 이거를 뚫으면은 신이에요. 신. 이걸 뚫어서 팔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물론 저 회사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조사해보니까 우리들 제약 요즘에 유명했었죠.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우리들 제약하고 모습이 똑같잖아요. 움직이는 게. 저게 아시는 분 아시지만 당연히 거의 같은 회사입니다.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면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기사가. 우리들 제약이 연이은 상한가를 하는데 경영진들은 매도 폭탄을 알리고 있다. 왜 그러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진이라 그래도 개인이니까 팔 수 있지 않냐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공시가 됩니다. 당연히 공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랬나? 뭐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가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게 누가 공시한 거를 신문 기사에서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대표님, 전무님, 이사님이 파셨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우리 대표님이 9,000원. 여기네. 대표님 잘못 파셨는데? 대표님 이거 33,000원 갔어요. 대표님은 잘 모르신 거지. 대표님도 이거 33,000원 갈지 누가 알겠어.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서 팔았었는데 33,000원. 전무님은 8,000원.
그래 뭐 팔긴 파셨는데 뭐 여기서 판 거죠. 이사님들이 조금 잘하셨죠. 12,000원, 14,000원, 15,000원 훌륭한데 여기서 여기 오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파셨는데 이게 33,000원 같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들 개인이시니까. 물론 이거를 계획을 짜서 악의적으로 너무 많이 판 거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판 가격을 봐서는 하여튼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코스피기를 조금 더 돌아오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 장이 끝나니까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북한 김여정 씨가 위임 통치라고 후계자 결정은 아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코스피는 골로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뭐 회복 불능. 야 이게 안 속아. 얘가 한두 번 속은 거 아니야. 제가 이 떡밥으로 진짜 큰 거만 3번 속았거든요. 3번 뒤집었다가 아직도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주식이 있는데 ETF죠. ETF 뭐 있는데 안 속아. 뭘 회복 불능이요. 맨날 코마래. 얘는 코마 여러 번, 얘나 그러면 안 돼. 이분은 뭐 코마 여러 번 들어가. 맨날 거동 불가능이래. 안 속아. 이번에는 안 속아. 이번에 한두 번 속는 거지. 이걸 국정원 아저씨들이 지금 전혀 이상 없대요. 여러 통계 확인했기 때문에. 안 속아. 자, 저거는 없던 얘기를 하고요. 자, 유머 같은 거 빼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국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내려가는 게 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러의 가치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 요즘엔 조금 반등을 했지만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고 있던 말은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달러와 여러 가지 통화들, 뭐 이런 통화들을 다 합친 달러 대 이런 통화들이 합친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가장 강했던 게 유로. 한마디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독일의 어떤 경기가 미국보다 사실 지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와 강세가 있다 해서 원화도 상당히 강세로 왔는데, 그래서 뭐 이런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미국과 독일 간 성장률 극차가 특수된다. 뭐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